자, 이제, 어제 시험 본 거야. 이제 시험 본 끝까지 전기이론하고 전기기기인데, 제가 쭉 봤는데요. 뭐, 문제가 학생들이 어려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봤는데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장이라서 항상 우리는 시험장이잖아요. 그죠? 시험장에서 빨리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 자체는 아주 수월했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요. 1번은 그냥 점수 주는 거죠. 그죠? 이상적인 전화번과 전류원 맨날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냥 전화번, 건전지 하면 무조건 이건데, 이상적인 전화번 하면 그냥 이거다. 그러면 이때 이 내부장 R이 단락이 됐으니까 R이 0이 됐다. 그리고 전류원 하면 무조건 이건데, 이상적인 전류원 하면 그냥 이거다. 그럼 이건 여기 있는 저항이 끊어졌으니까 이거다 라고 해서 R이 무한대가 됐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고, 그죠? 그래서 이상적인 전압은 내부장이 0이고 이상적인 전류원은 내부장이 무한대다. RLC 직렬회로의 전압 VT가 sin 오메가 T를 인가할 때 유도성 리액턴스 XL과 용량성 리액턴스 XC의 두 배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RLC 직렬회로가 있습니다. 이 VT가요, sin 오메가 T예요. 즉, 주파수가 오메가라는 각 주파수가 인가됐을 때요. 그럼 이건 R, 여기는 J 오메가 L이고요. J 오메가 C분의 1인데, 지금 오메가 L의 크기가 얼마요? 오메가 C분의 1의 2배하고 같더라. 이런 형태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다라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회로에 공급 전압 VT만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sin 3ωt를 줬다. 즉, 각 주파수를 3ω를 주면 여기 있는 이 값은요, 여기는 원래는 L 회로였고 C 회로인데 여기 XL 값은 얼마가 되는데 라고 하니까 XL은 J 3ωL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J XC는요, J 3ω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이제 이 주파수, 이 신호가 여기에 공급됐을 때 여기는 J의 3ωL이고 얘는 J의 3ωC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몇 배 컸어요? 2배가 컸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 값은 이 값보다 몇 배가 크냐? 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동일한 회로의 이런 전압을 변경을 하면 이때 유도성 리액턴스하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각각 XL1, XC1이 된다. 이때 XL1하고 XC1의 비율이 얼마냐라고 하니까 XC1이 밑에 가나요? C1분의 XL1. 이게 XL1이고 C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얼마요? 3ωC분의 1분의 3ωL인 거예요. 그냥 이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얘는 얼마예요? ωC분의 1분의 ωL은 얼마예요? 지금 여기서 이거 넘기면 2잖아요. 그죠? 이 값 자체가 2거든요. 이 값 자체가 2인데 지금은 이건 3분의 1의 3이니까 9에다가 ωC분의 1분의 ωL이잖아요. 그죠? 이 값 자체가 2니까 얘는 지금 상태는 몇 배가 되냐라고 하니까 이건 18배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건 안 해봐도 이렇게 꼭 안 해도요, 그냥 이렇게만 알면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이 주파수일 때 여기는 2, 여기는 1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파수가 얘는 몇 배 됐어요? 주파수가 몇 배로 커졌어요? 3배로 커졌으니까 저항은 몇 배가 되겠어요? 이건 3배가 되겠죠.
그럼 이건 6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주파수가 3배 커지면 저항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2대 1이었는데 이게 주파수가 3배 증가하면 6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6대 3분의 1이 되니까 저항값은 몇 대가 된다, 몇 대 몇이 된다고요? 그게 실제로 18대 1의 개념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쭉 보면 큰 의미 없이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 쉽게 편하게. 문자를 보면 좀 불편하지만 수치를 실제 2대 1이다라고 해놓고 주파수가 3배 증가했으니까 저항이 3배 증가할 거고, 그리고 주파수가 3배 증가하니까 이쪽은 저항이 3분의 1이 될 거다. 라는 그것만 알면 답은 내는 건 크게 문제 없죠. 그죠? 그림의 해류에서 전류 I는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수업할 때 많이 했던 것 중에서 이거 노드로 풀어도 되는데, 저는 이런 문제 나오면 하나는 전압원, 하나는 전류원이 나올 때는 무조건 저는 중첩으로 한다고 했죠. 그죠? 중첩으로 그냥 먼저 수치가 좋은지 보고 중첩으로 해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없다고 하고 요거만 있으면, 전류원 없다고 할 때는 개방 상태에서 40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는 몇 암페어요? 45매 40이니까 1암페어.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없다고 하면 이건 달라. 그럼 이 전류가 들어오면 저항비가 1대 3, 전류비는 3대 1. 그럼 8을 가지고 3대 1이니까 이쪽은 6, 이쪽은 2. 그러니까 2, 1. 하니까 얼마요? 3. 이건 푸는 건 그냥 이건 점수 주려고 낸 거죠. 그죠? 자유공간에 반지름이 A인 원형 루프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원형 루프 중심점에서 자소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맨날 했습니다. 선전할 때, 선전류일 때. 전류 I가 무한 선전하여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이 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요? 2파이 R분의 I. 원형 루프 반지름이 A인 원형 루프에 전류 I가 흐르고 있다.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어쨌든 여기에 중심에서 자기장의 세기 H는 얼마요? 2A분의 I다. 지금은 원형 루프잖아요. 전류의 크기 얼마요? 1A고요. 반지름도 얼마요? 1. 그래서 그냥 2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뭘 물어봤다고요? 자소밀도 B는 UH. 근데 자유공간이니까 뮤제로 H.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뮤제로. 뭐 이거 하는 거나 그냥 알아서 보시면 되고, 그죠?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무한직선 도선에 4A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으로부터 2m 떨어진 점에서 자기장의 세기. 이건 역시 이거죠, 그죠? 2파이 곱하기 2m고 4A인가요? 뭐 구하는 것까요?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5분까지는 그냥 수다닥. 여기서 많이 맞췄네. 잘 찍었나? 근데 그렇게 많이 맞췄는데 뒤에다 틀렸어? 자, 내부 임피던스. 이건 많이 보던 거죠? 내부 임피던스가 0.5 플러스 J의 1.5. 제너레이터 내부고, 그 다음에 슬로, 그죠? 슬로 임피던스가 이건 1.5 플러스 J의 0.5다.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여기서 있는 토탈 임피던스 ZTH는 얼마야? 그냥 이거 두 개 합이고 2 플러스 J이고, 그죠? 그러면 부하를 달 때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만족하는 ZL은 얼마인데? 라고 하니까 공역 복수해 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E-J이다. 그까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평행삼상회로에서 유효전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자, 평행삼상 P는 어떻게 해요? 루트 3 VL IL 코사인 세타 3 VP IP 코사인 세타. 저는 그냥 IP의 제곱에 R이 3배. 이걸 저는 많이 쓰는 거고, 그죠? 수업할 때. 그래서 이런 평행삼상회로에서 유효전력은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고, 그죠? 순수하게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간진압이 증가하면 유효전력은 당연히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VL이 커지니까. 그리고 삼상회로의 유효전력은 등가 단상회로의 유효전력의 3배다. 등가 단상회로의 유효전력은 이거고, 이 삼상회로는 이거니까 이게 3P1이다. 그죠? 이건 P3라고 한다. 이렇게 된다. 부하의 저항은 일정하고 리액턴스의 크기가 증가하면 하니까 이게 R은 일정한데 X가 커지고, 그죠? R은 일정한데 X가 커지면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의 X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커지면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된다고요? 코사인 세타가 커져요. R은 일정하고 X가 이마트 할 때는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였는데, 그죠? 이게 R은 일정할 때 X가 커지면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니까 이것분의 이게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작아진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작아진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작아지니까 출력은 작아진다. 뭐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죠? 그리고 역시 이렇게 되면 전류가 작아지니까 뭐 당연히 출력은 작아진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죠? 자, 그림과 같이 자유공간에서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3개의 점전화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 점전화 마이너스 3 마이크로쿨롱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그냥 벡터도를 한번 그려보고, 그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벡터 자체로 풀면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거든요. 근데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3 마이크로쿨롱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무슨 힘이 작용해요?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니까 반발력이죠. 그죠? 그래서 반발력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작용하는 힘의 그 선, 이 연장선의 직선인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만큼의 힘 F1이라고 할게요. F1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무슨 힘이 작용해요? 흡입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이 방향으로 F2가 생겨요. 근데 이 F1하고 F2의 크기는,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는, 여기에 우리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 Q1, Q2의 거리가 R이다. 그러면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 힘, 그죠? 얼마요? 4파이 P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 그 방향은 이게 만드는 직선 방향, 그죠? 이 직선이 이루는 방향에서 둘 다 부호가 같으면 반발력이고 부호가 반대면 흡입력이다. 라고 해서 그냥 AR.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게 이쪽 내용에 다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힘이 작용한다 라고 하는데 Q1, Q2를 보세요.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R 같아요. 이쪽 R하고 이쪽 R이 같아요. 같고, 그 다음에 Q1, Q2도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반발력인데 어쨌든 크기는 2, 3이에요. 여기는 흡입력이지만 크기는 2, 3이니까 크기는 같아요. 방향은 다를 뿐이지. 그죠?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이게 몇 도예요? 60도. 그럼 이거는 180도니까 이거 180도예요. 그럼 이거 몇 도요? 120도. 그럼 120도에서 이 같은 크기의 두 개가 이렇게 120도 간격을 딱 있으면 상식으로 이건 벡터의 합은 이 방향이 이게 되는데 이게 정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죠? 60도잖아요.
이것도 60도가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60도, 60도가 되는 이게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120도 우리가 삼각형에서 이게 120도니까 이렇게 되나요? 이게 120도를 제가 정확하게는 못 맞추겠는데 어쨌든 이 방향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게 정삼각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120 정삼각형이 되죠? 이 정도인가? 어쨌든 이게 120도가 됐을 때 이게 60도, 60도가 되는 정삼각형이 되는 이 삼각형을 평상시에 몇 번 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냥 이거 120도의 같은 크기네. 이등변 삼각 그 뭐죠? 평행사변형 형식인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 크기하고 이 크기 같을 거다라는 것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알 수 있으니까 방향은 이건데 이 문제에서는 방향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그냥 이 크기 하나만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F는 그럼 얼마요? 4파이 필론 제로. R은 1이죠. 1이니까 1의 제곱분의 Q1, Q2. 하나는 2, 하나는 3이니까 얼마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필론제로를 그대로 놔뒀으니까 이건데 이게 만일에 푼다면 우리 4파이 이필론제로분의 1은 얼마요? 9 곱하기 10의 9승에다가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해가지고 마이너스 3승이고 6, 9, 54인가요? 뭐 이런 형태의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이대로 줬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대로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 몇 번요? 1번 형식이더라. 그런 형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그림만 그리고 했으면 이런 문제는 뭐 틀릴 만한 내용은 전혀 아니고, 그죠? 자, 그림과 같이 평행한 극판 사이에 서로 다른 유전체를 가진,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이필론 1이고 여기는 이필론 2입니다. 두 캐패시터가 결합되어 있을 때 단자 AB의 합성 전력 용량은 하니까 이걸 지금 이제 여기에 전력 용량을 C1, 여기 전력 용량을 C2라고 한다면 C1은 뭐가 되고요? 이필론 1에 D1분의 A1, C2는 이필론 2에 D2분의 A2예요. 근데 이제 이걸 A1하고 A2의 비율은 이런 비율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필론 1하고 이필론 2의 비율은 이런 비율이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 때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이필론 1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필론 2는 4분의 이필론 1이거든요. 그럼 얘는 4분의 이필론 1에 D는 똑같이 D1하고 D2는 같으니까 D분의 A2는요. A2는 2분의 A1인 거예요. 2분의 A1. 이렇게 고치면 얘는 얼마요? 8분의 1에 이필론 1분의 D1분의 A1 해가지고 요렇게 하고 요게 돼가지고 CT는 병렬 구조니까 CT는 그냥 C1 더하기 C2죠. 해가지고 이필론 1으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고, 그죠? 8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요? 8분의 9에 이필론 1에 D1분의 A1. 이렇게 이제 답을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대로 두고 얘를 얘 관점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필론 2는, 이필론 1은 4 이필론 2니까 4 이필론 2에 D1은 D2하고 같으니까 D2분의 A1은 2A2니까 이건 8에 이필론 2에 D2분의 A2 해가지고 A2 관점, 그죠? 2 관점으로 답을 하면 이거하고 이게 합이 되는 거예요. 합이 돼가지고 이 값하고 똑같은 것은 8 더하기 1, 9에 이필론 2에 D2분의 A2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두 개 병렬 구조니까 합이다. 라는 건 되니까. 근데 표현할 때 하나로 표현했을 거니까, 그죠? 그냥 답을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딱 맞는데, 지금 이제 보기에서, 이거 one으로만 표현할 수도 있고, two로만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wo라고 표현했으면 9가 되는 거니까, 이 보기가 왜 나오는지 알겠죠, 그죠? 이게 two라면 맞는 보기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될 거고, one으로 표현하면 이거니까 8분의 9에 뒤에 이렇게, 그죠?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것 정도는 뭐 표현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 넘어왔는가 봐요? 이거 틀렸네? 왜요? 여기는 맞췄어요? 여기는 왜 빗물이 이렇게 요동쳐? 이건 제가 맨날 좀 모의고사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 풀고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안 푸니까 시험장에서 힘든 거죠. 이게 항상 규칙에 맞춰서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맨날 하는 거잖아요. 다음과 같은 주기적으로 변하는 신호 IT의 시효가 얼만데?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시효값의 정의, 거의 RMS의 정의가요, 이게 그냥 삼각파만 있고 부영파만 있고 하면 그냥 공식 외워서 쓰면 되는 거예요. 삼각파의 시효값은 루트 3분의 VM. 그죠?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요, 이렇게 있었으면 뭐가 된다고요? 이거 없고 하면 답은 루트 3분의 3 해가지고 루트 3. 근데 지금 이제 요거니까 루트 3보다 좀 작은가? 루트 3보다. 왜요? 삼각형 면적이 커요? 부영파 면적이 커요? 라고 하면 지금은 삼각파 면적이 더 크잖아요. 그죠? 2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3이고요. 이 면적은 1이거든요. 면적이 크면 시효값이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만 됐으면 이건 루트 3이 시효값인데 얘는 이렇게 됐으니까 루트 3보다 좀 작은 값이다. 그냥 구형파만 있었으면요, 이게 1, 마이너스 1 하면 이건 시효값은 1이거든요. 그럼 1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 작은 값. 이게 답이잖아요. 자, 그러면 RMS의 정의 수식에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될 때는 무조건 이걸 써야 된다고 했죠. t분의 1에 제로부터 t까지 vt의 제곱의 dt다. 그죠? 그러면 vt를 한번 적어 봅시다. t가 0에서 1 사이는 길이가 3인 직선이죠? t가 1에서 2 사이는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주기는 얼마고요? 2. 자, 그럼 이건 루트 2분의 1에 0에서 1까지 얘 제곱 9t의 제곱의 dt 플러스 1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의 dt인데 이걸 못하진 않을 거고, 이거 적분하는 거, 이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9t 제곱이니까 적분하면 9에 3분의 t 3성 하니까 3t 3성 제로부터 1까지.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1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고 t가 되고 1에서 2까지. 이거 적분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하면 얼마요? 3일 거고 이걸 하면 1이에요. 그럼 이건 2분의 1 곱하기 4. 그래서 항상 이 공식에
이거 공식을 안 쓰려면 우리가 외웠던 걸 잘 활용해야 되는 거고, 이 공식에 맞춰서 쓰는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 문제잖아요. 7급 기출이라서 우리가 안 풀었나요? 풀었던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이거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이거 t 등가 어떻게 해요? 점이 같은 데 있으면 m이다. 그죠? 같은 곳에 있으면 m이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 없다 라고 해서 여기 뭐야?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t 등가 이거 이렇게 돼 있지만 그냥 이 경로거든요. 그럼 이건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거 가운데 없고 이것만 있고 이것만 있으면 이 그림하고 같잖아요. 그죠? 이 그림하고 같고, 그럼 이 그림하고 같으니까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단원별 문제풀이에서 풀었던 것 같은데 이건.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L1-M, L2-M의 M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얘하고 얘는 뭐 다른 상호 인덕턴스 관점이 없으니까 그냥 코일 3개 있는 거 합성 용량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럼 이거 두 개 병렬 하면 코일 병렬은 저항 병렬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더하기 이것분의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해가지고 LT는 뭐가 된다고요? M 더하기 L1 플러스 L1 마이너스 M 더하기 L2 마이너스 M L1 마이너스 M L2 마이너스 M 더하기 L1 L2 마이너스 2M분의 L1 L2 마이너스 L1M 마이너스 L2M 플러스 M제곱. 이거 통분하면 L1M L2M 마이너스 2M제곱 L1 L2 L1M L2M 이거다. 그죠? 그래서 이거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나오는 것은 분모는 똑같고 분자는 L1 L2 마이너스 M제곱이다 라는 이런 형식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더라 라는 거고요. 이게 간극성이 될 때는요, 점이 반대쪽에 찍힐 때는 이게 마이너스 M이잖아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M에다가 이건 더하기가 되고 다 더하기가 되죠. 그럼 이건 이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에 다 더하기 하면 역시 이거 다 사라지고 이 분모는 플러스가 될 거니까 L1 플러스 L2 플러스 2M분의 L1 L2 마이너스 M제곱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보자마자 1초 문제죠. 브릿지. 딱 보자마자 가운데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브릿지. 합성 저항 얼마냐? A에서 들여다보면 합성 저항. 이거 A, 이거 B, 이거 C, 이거 D 라고 하면 A, D, B, C, B. A에서 C로 몇 옴? A에서 D로, D에서 C로, D에서 B로, C에서 D로, B로. 브릿지 평형이죠. 그리고 이렇게 좀 꼬아놓은 애들은 거의 대부분 평형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평형 문제니까 평형. 10 병이라면요. 브릿지구나가 아니라 보자마자 브릿지다라고 봐야죠. 이거 그거 고등기출에 있었던 문제였는데. 고등기출? 네. 아니, 이런 문제는 우리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잖아. 고등기출. 눈 뜨고 보면 브릿지다는 게 안 보여요? 제가 공간진강 능력이 딸려가지고. 브릿지 문제 이론부터 해가지고 맨날 저렇게 생긴 거 브릿지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뭐,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내만 생각할 거다. RC 병렬 회로에 직류전압 10V를 인가 시 정상 상태에서 회로의 전체 직류 전류는 5A다. 이런 문제는 우리 RL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RC입니다. RC 병렬 회로인데 직류 전압 10V를 인가했더니 정상 상태의 회로의 직류 전류가요. 여기 들어가는 전류가 5A다. 근데 직류일 때 콘덴서는 개방. 그럼 이쪽으로만 들어올 거니까 R은 2옴이네. 여기까지는 됐잖아요. 그죠? 이거는 뭘 찍었길래 틀렸어? 저 이거 2번 했어요. 아니, R이 루트 2가 왜 나와? 죄송해요. 정신이 나갔구나. 아니, RC 직렬 회로다. 직류를 공급했더니까 C는 개방이고, 그러면 R만의 회로인데 전류가 5가 오르니까 10V 그러는데 5인데 저항이 루트 2는 왜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안 읽고 푸니까 그렇잖아.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 맞는 사항에 그림 그리라고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래. 새로 나온 문제도 이거 분명히 새로 나온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이거 RL 직렬 회로다 라고 해가지고 직류 전압을 공급했을 때 전력이 소모 전력이 얼마고 교류 전압을 공급했을 때 소모 전력이 얼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맨날 나왔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자, 그래서 그림 그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3, 4번 중에 하나 찍는데 뭐 잘 찍어야지. 그죠? 자, 그러면 오고요. 교류 10V를 공급했더니 교류 전압을 공급했더니 전체 흐른 전류가 15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2옴이니까 여기 흐른 전류는 5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흐른 전류는 얼만데? 15요, 15. 그러니까 여기는 15는 5 더하기 15라는 건 크기잖아요. 그죠? 5 플러스 J IC죠. 콘덴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르니까. 그래서 이게 I 토탈인 거예요. 그리고 I 토탈이 이게 15가 아니에요. 이게 15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위상이 몇 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맷도가 뭔지 모르고 I 토탈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15인 거예요. 그럼 얘 크기를 구하면 크기는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IC 제곱, 이게 1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된다 라고 해서 약간의 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IC는 5 얼마다, 5에 대해서 정수배가 될 거다 라고 해서 5를 묶어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25 더하기 IC 제곱은 얼마라고요? 225. IC 제곱은 225, 그죠? 네. 그러면 IC는? 16. 그럼 IC가 16도이니까 그러면 여기 XC는요? XC의 크기는? 이건 IC의 크기가 얼마요? 16대 2분의 10.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 그냥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15라는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게 15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고요. 이걸 그냥 15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IC가 10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우리 10 플러스 J, 5 플러스 J 15가 10이 15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만 좀 신경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입니다. 그림에서 단자 A하고 B의 태분한 등가저항 RTH는 얼마예요? 라고 물었어요. 풀었나요? 어떻게 풀었어요? 테스트 전환법으로 풀었어요? 이런 것들은 RTH 푸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죠? VOC하고 ISC 구해서 RTH를 구하든지 아니면 테스트 전환법으로서 RTH만 물어봤으니까 그냥 이거 없다고, 내부에 독립전환 없다고 하고 테스트 전환법을 쓰는 거. 그때 테스트 전환법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VT를 주면서 이 전류를 1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류를 1로 줘버리면요, 여기는 RTH는요 IT분의 VT거든요. 그러면 1분의 VT니까 VT 자체가 RTH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령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VT가 VX죠? 그럼 이게 1이면 1이 올라가면 여기는 얼마야? 3V니까 여기 진압이 뭐가 되는 거예요? VT 빼기 3이 되는 거예요. 자, VT에서 3 감소됩니다. 근데 VT는 VX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노드 방정식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려면 그냥 테스트 전환법 정석으로 해도 됩니다. 정석으로 해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연습도 좀 해주시면 좋고, 2분의 VT 빼기 3 마이너스 4분의 VT 마이너스 1은 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니까 양변에 뭐 곱하고요? 4 곱하면 2VT 마이너스 6 마이너스 VT 마이너스 4는 0이다. VT는 얼마요? 10이다. 그러면 RTH다. RTH도 10이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이건 익숙하지 않으니까 첫 번째는 뭐요? VOC. VOC는 그냥 개방 전압이니까 VX 자체가 VOC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이 VOC니까 여기가 VOC니까 여기가 VOC다. 이것도 VOC다 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드 이 전압 자체가 여기 전압 자체가 요거죠.
물론 이걸 풀 때 이런 거 푸는 사람은 이건 VOC다 하고 이절 여기에 개방됐으니까 이절이 없다. 그럼 여기 되니까 이진압이 2 곱하기 4분의 VOC니까 얘는 2분의 VOC다. 그러면 4 더하기 2분의 VOC가 VOC가 된다. 라고 해서 난 4 더하기 2분의 VOC가 VOC가 된다. 그러면 이거 넘기면 2분의 VOC는 따라서 VOC는 얼마다? 8.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되는데 그냥 노드 방향 써서 그냥 정의를 하면 되죠. 그죠? 2분의 VOC 빼기 4 더하기 4분의 그냥 노드 방향 쓰면 이거죠. 그죠? 양변에 4 곱하면 2VOC 마이너스 8 마이너스 VOC는 0이다. 따라서 VOC는 8이다. ISC는 얘를 단락시킨 거거든요. 단락돼 버리니까 VX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니까 이제는 VX가 0이니까 이 전류원이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류원이 0이 되어버리니까 이거 개방. 전류원은 0일 때는 개방이잖아요. 그죠? 개방이니까.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만 흘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ISC는 뭐가 된다고요? 5분의 4. 저항 5ohm에 전압 4니까. 그죠? 그러면 따라서 RTH는요? ISC분의 VOC 해가지고 5분의 4분의 그래서 이렇게 해도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 깔끔한 문제입니다. 점수 이게 시간을 2분로 얼마 안 되게끔 하는 그런 문제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시험 정도에서는 뭐 이전 수준 정도는 그냥 풀 수 있는 정도. 자, 그림의 RLC 병렬내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1번 문제는요, 사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보기 1번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보기 2번, 3번, 4번은 그냥 대충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맨날 이야기할 때 병렬 구조예요. 직렬 XL, XC다. 직렬의 리액턴스 특성 곡수는요, 대충 여기가 공진되는 주파수라고 하면, 직렬의 리액턴스 특성 곡수는 공진 시에는 0이고, 공진보다 크면 이거고, 작으면 이거다. 근데 병렬의 리액턴스 특성 곡수는 이 공진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지고, 그죠? 얘는 이쪽이고, 이쪽이다. 이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맨날 했던 거고,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1번 빼고 나머지 볼게요. 이번에 보면, XL하고 XC 중에서 XL이 크면, XL하고 XC 중에서 XL이 더 크면 이 영역이죠. 그죠? 공진보 주파수보다 높은 영역. 높은 영역일 때는 C 성분이 남는, 병렬 회로에서는 C 성분이 남으니까 무슨 회로라고요? 용량성 회로다.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이건 누구나 아는 거고, 그죠? 병렬 공진 C, 저항 R에 흐르는 전류 IR은, 이게 병렬 공진이 되면요, 이 두 저항이 무한대가 돼버리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전류는 이렇게만 흐른다고 했거든요. 모든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IR은 뭐하고 같다고요? I하고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건 2, 3, 4가 맞으니까 답은 1번이겠지 하고 이제 넘겨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고 할 때는 RLC 병렬이네. 이건 S2제곱 플러스 RC분의 1S 플러스 LC분의 1은 0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요, 전자직 공무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전자직에서 오히려 나왔더라고요. 우리 쪽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나왔는데. 직렬일 때는 S제곱 플러스 L분의 RS 플러스 LC분의 1은 0이다. 하는 거고요. 그때 얘가요, S2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가 0일 때 이 B라는 것이 이게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이거든요.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고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니까 이 B는요 오메가 제로 제곱입니다. 즉 중심 주파수는요 루트 B. 그래서 중심 주파수는 루트 B하고 같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역폭은요, 여긴 단위가 다 라디안입니다. 헬츠가 아니라 라디안입니다. 왜냐하면 S 자체가 오메가잖아요. S하고 오메가니까 이거 오메가 RC분의 1, RCLO에서 2파이 RC분의 1이라는 공식 아니까 오메가는 뭐야? RC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오메가라고 했어요. 오메가 제곱, 얘도 오메가 제곱인 거예요. 단위가 같아야 더하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인 거예요. 근데 단위가 오메가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 적힌 것은 대역폭인 거예요. 여기 적힌 것은 중심 주파수의 제곱이 적히는 거고요. 대역폭은 그냥 A인 거예요. 그럼 대역폭은 이건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RLC 직렬이었으면 대역폭은 이게 맞습니다. 근데 RLC 병렬이기 때문에 대역폭은 요게 돼요. 그래서 요게 돼야 되니까 답은 1번이 틀렸죠, 그죠? 그림의 해류에서 전류 IT의 실효값 I하고 저항의 평균 전력 P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오메가가 50이에요. 그러면 J 오메가 L은 얼마요? 곱하기 50 하니까 4인가요? 네. 그럼 임피던스 Z는 3 플러스 J4고 임피던스의 크기는 5가 되고, 그럼 전류의 크기는요? 5분의 100루트 2 해가지고 얘는 20루트 2가 최대값이죠, 그죠? 전압의 최대값이니까. 그러면 RMS의 크기는요? RMS는 20이 될 거다. RMS는 크기라는 뭐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RMS는 20이다. 그래서 RMS가 20이니까 그러면 전력은요? I제곱 R. 그래서 400 곱하기 R이 얼마요? 3. 1200. 그래서 점수 주는 문제죠. 그래서 아무튼 이건 아주 수월하게 됐습니다. 평행 삼상회로에서 지상 평형 부하의 캐패시터 C 델타하고 CY를 그림과 같이 이렇게 했다. 연결하여 동일한 역률이 되도록 개선하였을 때, 이때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 B인 CY하고 C 델타는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 이건요, 이게 델타 결선이고, 그죠? 이게 Y 결선. 우린 이런 건 다 알아요. 그냥. 이건 같은 특성을 나타내니까 등가 변환인 거예요. Z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특성을 나타내려면 뭘로 해줘야 된다고요? 3분의 Z, 3분의 Z, 3분의 Z. 근데 여기 R이 있으면 3분의 R, 3분의 R, 3분의 R 쓰면 되고요. L이 있더라도 3분의 L, 3분의 1, 3분의 1 하면 되는데, C가 있을 때는 이게 Z는요,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그러면 3분의 Z가 되려면 J 오메가 C분의 1에 3분의 1을 해주면 3분의 Z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3분의 Z가 되려면 C 값 자체는요, 이건 C일 때 얘는요, 똑같은 주파수를 끌 때 3C가 돼야만 임피던스는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됐단 말은 여기에 CCC가 들어갔으면요,
여기는 바꾸면 뭘로 돼준다고요? 임피던스는 3분의 1이지만 커패시턴스 자체는 3C가 돼야 된다. 뭐 그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이게 3C고 C가 되니까 답은 뭐요? 3분의 1 형식이 되면 되겠죠. 그죠? 이건 맨날 나오는 문제죠. 이건 틀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전류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 선전류 구해가지고, 그죠? 선전류 구해가지고 상전류 구하면 된다. 이것도 y 델타 변환이네, 그죠? 그러면 1, 1, 1이니까 얼마요? 그러면 순간전압이 220이니까 상전압은요? 저항은요? 전류는요? 3분의 4분의 그러니까 이건 4분의 220원 55고요. 그죠? 그래서 이 전류는 여기 이거 Y로 했을 때의 전류니까 여기 선전류죠. 그죠? 이거 55루트 4입니다. 그럼 이제 상전류 물어봤으니까 상전류는 루트 3분의 1을 해주면 되니까 55가 답이다. 여기도 비가 많이 왔네. 과도 문제. 그래서 이번에 과도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상시보다는. 근데 뭐 그리고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VIL 위주로 물어봤는데, 그죠? VL 물어봤고. 자, 그림의 회로에서 스위치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닫혀 있었다. 여기 4고요. 여긴 8이고, 여긴 4예요. 그럼 이 전류는 중요하진 않죠, 그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전류죠. 코일에 흐르는 초기 전류입니다. 아예 제로 마이너스는 4분의 8 2A인데 IL 제로 플러스도 2A다. 그죠? 그러면 T 이꼬르 두 번째 제로 플러스가 될 때는 지금까지는 IL 위주로만 물어봤는데 지금은 VL을 물어봤던 거예요. 이때 VL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로 마이너스에 대해서는요. 제로 플러스가 되면 여기 전류는 얼마라고요? 2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몇 옴요? 4옴. 4옴이니까 여기 몇 볼트? 8V. 여기도 몇 볼트? 8V. 그러면 여기 전압은 몇 볼트? 마이너스 16. 이 전압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니까. 그래서 VL 제로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6이다. 그리고 이제 안 해봐도 소스 없으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VL 무한대는 IL 무한대는 다 뭐가 된다고요? 소스 없는 회로니까 0으로 갈 거다 라는 건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정수는 여기는 2고 여기는 4, 4니까 8분의 2 해서 4분의 1인가요? 4, 4 아닌가요? 1분의 R. 비정수가 어떻게 L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다.
그러면 VLT는요? VL 무한대 F, VL0 I, VL 무한대 F, 예 마이너스 더분의 T 마이너스 0, 그러니까 T 그냥. 근데 이게 0, 이게 0, 이건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마이너스 16에 예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T니까 4T다. 아주 뭐 그냥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코일 나오면 항상 VL도 같이 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림의 회로에서 T가 0일 때 커패시티 진압 VC0와 그 다음에 T가 무한대일 때 이 커패시티 진압인 VC 무한대를 각각 구하라. 수식도 아니고 그냥 값만 구하라고 했나요? 이건 수월 하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26T예요. 이건 T가 0보다 작을 때는 없는 신호예요. 근데 제로 플러스는 제로 마이너스하고 같으니까 제로 플러스는 그냥 이것만 있을 때 이 값으로 하면 되고, 무한대일 때는 이거하고 이게 동시에 들어갈 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역시 T가 0보다 작을 때 (20, 80인가요? 여기 지난 물어봤으니까 VC0 마이너스는요 이렇게가 여기도 100kg 100kg니까 반반 0.5mA네, 그죠? kml 없어지고 0.5 곱하기 100 하니까 여기 몇 볼 때요? 50이면 여기가 50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제로 플러스를 볼 필요 없어요. 콘덴스 진압은 제로 마이너스하고 제로 플러스가 같으니까. 만약에 여기 전류를 물어봤으면 제로 플러스가 필요해요, 그죠? 그럼 제로 플러스 전류 얼마예요? 하면 해보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T 이꼬르 제로 플러스. 이제는 여기는 20V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50V예요. 그러면 여기는 20에 80이 되니까 100이죠. 그럼 여기 흐른 전류는 0.5mm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1mm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50이에요. 그럼 여기가 30V가 돼요. 그럼 여기 100kg니까 100kg에 30이니까 이렇게 가는 전류가 얼마야? 0.3mA 가네요, 그죠? 자, 이쪽은 0.5, 이쪽은 0.3, 0.8이 나가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거 1. 그럼 여기는 0.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콘덴스에 흐르는 초기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면 0.2mm. 아마 이 문제에 콘덴스에 흐르는 초기 전류가 얼마냐 물어봤으면 대부분 틀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잘한 사람들은 이런 거 무조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코일의 초기 전류하고 콘덴스 초기 진압은 그건 공부를 못해 적당하게만 해도 다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코일의 초기 진압, 지금 앞에 문제처럼 그죠? 19번처럼 코일의 초기 진압 구하고 그다음에 콘덴스의 초기 전류 구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전류 물어봤으면 틀린 사람 많았을 거예요. 틀린 사람 많았을 건데 이 문제는 이 전류는 안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 전압이 얼마냐. 그리고 이제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이제 이런 회로가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진압이 얼만데 라고 하니까 노드 방향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건 중첩을 해도 되는데 이 정도는 그냥 노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수치도 편하고요. 합치면 100이니까. 그러면 이건 20이고요.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요, 100K분의 V-20 마이너스 1mm 100K분의 V는 합니다. 이거잖아요, 이거죠? 양변에 100kg 곱하면 V-20 마이너스 100 플러스 V는 0입니다. 이 V는 120이니까 V는 60.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 중첩으로 해도 되고, 그죠? 이것만 있을 때는, 여기는 10V, 요것만 있을 때는 아까 전에 50V. 그래서 요것만 있을 때는 50V, 요것만 있을 때는 10V 하니까 60이 되네. 라고 바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알아서 보시고요. 답은, 그래서 최종 진압은 60V, 초기 진압은 50V. 자, 문제 풀어봤을 때 새로운 내용이 있나요? 거기 우리 자기증 시험 문제에서 17번 같은 전력공학에서 좀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 정도야 뭐 우리 콘덴서 변환할 때 이론 수업하면서 충분히 했던 거니까 됐고, 그 외에는 15번에 보기 1번은 몰라도 상관없는 거고 2, 3, 4가 되니까 푸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고, 8번도 뭐 자기증 공부한 형태가 되고 우리 시험 어느 정도가 되는 상식이라면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그 새로운 유형도 없잖아요. 9번이 새로운 유형인가? 11번은 뭐 했던 내용이고 14번은 뭐 그냥 풀 수 있는 거고, 13번이 그래 진짜 좀 알렐 나오다가 RC로 나온 거. 근데 더 쉽게 나왔어요. 옛날에 나올 때는 알렐로 나올 때는 전력 관점으로 물어봤는데 전력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전류 관점이니까 더 사실은 쉽게 나왔는데 뭐 이런 거고, 새로운 내용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 쪽은 진짜 특이하게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는 있을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딱 문제를 보고 문제에 맞는 그림 그리는 연습이 항상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딱 읽었을 때 내가 못 보던 문제라도 문장을 읽으면서 이건 회로적으로 이렇게 딱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회로를 그려놓고 보면 생각보다 쉬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냥 읽기만 읽는 것보다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회로 그려보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부하면서 보기 보지 말고 딱 보기 가리고 넣어서 문제만 보고 이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 볼 때야 보기를 다 보고 이렇게 해내는 거고, 나중 볼 때는 항상 보기 가리고 주관식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은 이제 뭐 크게 무리 없이 풀 수 있었던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문제를 다운받아서 보니까 그렇게 힘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험이에요. 이번에 특히 국어, 영어, 국사가 작년보다 약간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웠으면 그게 시험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버리고 나면 불안한 마음이 딱 들고, 그러면 짧은 시간에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시간 압박이 되니까 아는 것도 틀리는 상황이 생기는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시험 끝나고 보면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그냥 차분히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이런 문제들이 시험 좀 짧은 시간에도 보여요. 그게 공부를 딱 80점 만들 각오로 공부를 하면 짧은 시간에 보면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전공은 2과목 만점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거 보면 뭐 똑같은 시간에 고득점을 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도 시험 본다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남은 것은 지방직, 그죠? 이제 지방직하고 공무원하고 7급
뭐 이런 시험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모의고사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보시고 이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잘 결정해서 올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